안녕하세요. 딜라이플TV 미선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비우는 법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 초반에 한 10년 전쯤에 시크릿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이런 개념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예를 들어 시크릿이라는 책 자체가 소망이나 바램들을 이루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책인데요. 그런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원도 빌어보고 바램이나 이런 거 화관들 만들어서 사용도 하고, 화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상이나 이런 것들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의 생각을 해봤을 때 행복이라는 것에 그 가장 큰 요소가 마음이 비워져 있을 때 호수처럼 잔잔한 상태가 가장 행복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음을 비운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호호포노포노라는 그 자기 정화 스스로 하는 셀프 아이덴티티 호호포노포노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 적용을 해보면 이제 정화라는 그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자신의 기억이나 이런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정화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쉽고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그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영상을 제작을 해볼 건데,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나 스스로 평화를 찾고 마음이 안정되고 말 그대로 처음 시작했던 주제인 마음을 비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4가지 단어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나 스스로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쓰기도 하고 녹음을 해서 듣기도 하고 아니면은 말을 직접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4가지 말이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요 4가지 말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마음을 비우는 거냐. 글쎄요, 우선 쉽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상대방이 있을 때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답답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억울하거나, 억울하지는 않아도 참 미안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대인관계를 살면 당연히 한 번쯤 이상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내가 억울한 경우가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에서 선배가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선배가 나에게 지적을 하면서 너 왜 이렇게 했어? 했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억울하고, 그 마음은 변명을 하려고 해도 듣지도 않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게 억울함이 돼서 그거를 풀어주지 않으면은 앙금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에 대한 미움이나 아니면 나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나 이런 식으로 좋지 않은 에너지나 그런 효과가 나한테 있잖아요. 부정적인 효과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남겨두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남겨두지 말고 그때그때 풀어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 예를 들어 억울했으니까 난 정말 억울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직장 선배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직장 선배한테 직접적으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듣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 나 스스로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조용한 공간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이 단어를 나한테 끊임없이 해주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정말 그런 상황이 돼서 변명 한마디 못해서, 나 스스로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답답했니? 그렇게 답답한 상황이 되도록 놔둬서 미안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바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미안해.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네가 너무 힘들었지? 미안해. 나야 정말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용서를 구하는 거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용서해 줘서 고마워. 너무너무 사랑해. 널 있는 그대로 사랑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짧은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든지, 친구들한테서 이런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적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한테 스스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생각해서 정말 짧은 시선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잠깐 해주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풀릴 거예요. 가만히 방치하고 모르는 척 지나가고 답답하니까 술이나 다른 대체될 수 있는 자극적인 것들로 대체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나의 마음,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달래주는 거죠. 한 타임의 기억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대면을 하고, 직접적으로 내 마음과 내가 스스로 교감을 하고, 그러면서 그 뭉쳐있던 기억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아마 해보시면 알겠지만,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때 당시 상황이나 나한테 상처를 줬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면하면 생각보다 마음이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평상시처럼 했을 때 그 사람 얼굴을 보면은 미운 마음이 올라온다던가 억울한 마음이 올라온다던가 아니면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욱한다던가 과민 반응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나를 스스로 달래주고 스스로 교감하고 스스로 풀어서 해방해버리면, 그 감정을 해방해버리면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돼도 답답하거나 억울하거나 그 사람을 봤을 때 밉거나 하지가 않아요. 물론 이게 한 번 해줬다고 해서, 한 번 얘기를 했다고 해서 완전히 다 풀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하루하루 보통 일하는 시간이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쳤을 때 그런 상황이 한 번만 있겠어요? 여러 번 있겠죠. 며칠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그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내 안에 쌓여있는 그런 감정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들을 처음에는 그때가 됐을 때 대면을 해서 풀어주시고, 틈틈이 계속 쓰고 듣고 말하고 하면서 틈틈이 약간 숙제처럼, 처음에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요 네 마디를 숙제처럼 매일매일 하루에 몇 번씩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별거 아니다, 이게 뭐지?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가지 효과가 올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을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 됐을 때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펑펑 울었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원래는 그 사람을 정말 미워했는데 그 사람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다던가, 아니면은 잔잔한 호수처럼 정말 매일매일 마음의 평화가 유지가 된다던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한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에 근접한 이야기가 이역 비슬진에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라는 책의 7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500번 말한다. 인간의 의식은 우주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기본적인 의식을 현재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평소에 인간이 자신의 작은 사고회로로 생각하는 의식이다. 한편 잠재의식에는 현재의식의 6만 배나 되는 용량이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만 하면 소원을 주문하는 데에 필요한 우주 파이프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들어가 파이프가 손상된다. 본인이 주문한 대로 길은 점차 좁아지고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제대로 통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히로시의 잠재의식도 본인 스스로에게 향했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완전히 지쳐버렸고 우주와 연결된 파이프도 손상이 되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손상된 파이프라 해도 살아있는 한 완전히 막혀버리지는 않는다. 생각보다 기네. 바늘구멍 정도의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물론 주문이 통하기는 하지만 꽉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원이 우주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좁아진 우주 파이프로는 우주의 힌트가 통과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힘들게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해도 그 주문을 이룰 수 있는 힌트를 받기는 어려워진다. 그래서 어렵게 주문을 했는데 힌트가 오지 않아 라는 식으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말로 포기를 좋아하는, 변명을 좋아하는 나약한 존재다.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잘 통과하게 하려면 먼저 지금까지 중얼거렸던 부정적인 말만큼 감사합니다를 외쳐야 한다. 이렇게 중화시키는 방법으로 잠재의식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는 몸과 마음에 쌓였던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힘이 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중화되고 우주 파이프가 깨끗해져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채워지기 시작해야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이 책은 고이케 히로시라는 사람이 써낸 책인데 이역의 빚을 진 상태에서 그 빚을 갚아 나가면서 영감에 의해서 이거저거 해본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영감을 우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님이 도와주는 기적을 불러오는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말버릇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는 익숙하게 생각을 하는 반면에 긍정적으로 말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되게 낯설어하고 이질적으로 여기고 그런 사람을 보면은 뒤에서 착한 척하는 것 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공감하는 부분 중에 이 책 짧게 읽어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몸과 마음에 쌓여있던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힘이 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중화되고 우주 파이프가 깨끗해져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채워지기 시작해야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이게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부정적인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파이프가 더러워졌는데 그거를 그냥 깨끗이 닦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주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신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와 연결된 무한한 존재의 그 연결 통로를 깨끗이 닦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무한한 그 존재가 나에게 글로 가면 안 돼. 그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하면서 힌트를 줘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혀 있으니까 그 연결된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힌트가 나에게까지 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번 숙제처럼 만약에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4마디를 하기가 만약에 부끄럽거나 낯설거나 이질적이거나 그래서 힘드시다면 감사합니다만 여러 번 계속 습관처럼 혼잣말 하듯이 해보세요. 쓰는 것도 좋아요. 저는 쓰는 게 참 효과가 컸거든요. 손으로 펜글씨로, 스마트폰 말고 펜글씨로 이렇게 쓰는 게 참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쓰고 듣고 말하고 이런 거를 감사합니다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합니다가 익숙해지고 이 이질적인 느낌이 사라졌다면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미안해요. 그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한 단계씩 해보세요. 정말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점점 비워질 거예요. 마음 안에 쌓아두던 습관적인 그런 찌꺼기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깨끗한 순수한 그 빈 공간만 남아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정말로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평화로워졌어요. 정말. 약간 조울증이 있는 것처럼 다운될 때는 한없이 다운되고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 변화 자체가 굉장히 잔잔해지고 은은해졌어요. 그래서 꼭 한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정말 효과가 좋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행복에 관해서, 즐거움에 관해서, 삶에 관해서 공유하고 싶어요.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딜라이프 TV 미선입니다.